이런 개딸, 거는. 문빠 약간 네. 이런 게 딱 달라붙는데 과학적인 걸 좋아하시네. 도파민. 네, 도파민.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몰래 오셨다고 회사 앞으로. 깜짝 놀랐어. 정말요? 거의 연예인이네요. 이 사람들의 이 동력이 뭘까 참 궁금해요. 다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과몰입하게 만드는가.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정치권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와. 어저께 이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네. 인터뷰를 또 하셨잖아요. 네.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된 만남인지. 어제 오지 그랬어요. 전 갔는데 제 기자님만 안 오셨어요. 아차차. 다음에 정치 TMI도 한번 나와주시면 그때 그것도 한번. 괜찮겠네. 네. 요즘에 이제 국감을 저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싸움 중계나 다름이 없어 보여요. 산자위 국감에서는 뭐 윤 정부가 쌍똥이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나경원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한 거 가지고도 또 이제 공방이 막 오가고 결국에는 막 마이크만 들면 싸움으로 끝나는 이런 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정치 그리고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싸우라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뭔가 요즘은 단순하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한 주먹거리 막 찌질한 놈아 막 이런 말들 나오면서 누가 더 세고 더럽게 싸우냐 이런 국감이 뭔가 정치인들의 그런 무대가 된 느낌?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이 약간 자기 팬덤,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측면이 심화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출마하려는 예비주자들이 좀 더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상대방보다는 자기 지지층한테 어필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덤 확보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약간 튀어야지 일단은 인지도가 쌓이고 최근에 어쨌든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걸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저도 사실 처음 알았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죠. 정치권 싸움이 좀 이렇게 과열이 되는 이유, 그 뒤에 정치인들의 강성 팬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강성 팬덤의 대명사격이 이제 바로 개딸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팬덤을 칭하는 말인데 오늘의 정치 TMI는 이 개딸의 실체를 파헤치는 주된 연령층이나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딸의 시작은 뭔지 개딸에 대해서 좀 TMI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을 한 건가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200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블로그에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렸었대요. 근데 그게 뒤늦게 2022년에 대선 패배 이후에 대선에 졌으니까 지지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블로그 글을 다시 보면서 아빠 내가 딸이 되어줄게요 하면서 밈처럼 퍼졌대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개혁의 딸, 개딸이 시작된 거죠. 지지자들이 아빠라고 부르자 당시 이 대통령도 개딸님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블로그에 되게 감성글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막 사랑해버릴 것 같아. 뭐 그런 난 착한 사람이 아니야. 약간 인터넷 소설 많이 보신 눈치인데? 귀연이 좀 보셨나 본데요? 귀연이 좀 보시면 혼자 우는 법 막 이런 글도 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아들만 아들만 둘이거든요. 둘이죠. 그렇죠. 아, 그렇 누가 보면 되게 딸부자 아버지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2030의 여성 팬덤을 노리고 이런 글을 쓰신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하지만 2030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냥 아니 느낌으로 뭔가 느낌적인 약간 느낌으로 나쁜 남자 스타일 같기도 하고 친여성 이미지를 좀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개딸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강성 팬덤이 또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팬클럽이 또 있었대요. 줄여서 손가혁이라고 말을 하던데 개딸이 약간 전신 같은 건가요? 맞아요. 2017년에 이제 대선 경선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손가락이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가락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게 댓글 뭐 그런 걸로 움직이던 온라인 팬덤이 바로 손가락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개딸의 기원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SNS에다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댓글을 달고 여론을 형성하는 적지층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뒷배가 됐다고 생각해요. 손가혁 약간 네. 이름 같기도 하고 사람 이름 같기도 가요가 하고 남자 이름 같기도 하고 느리셨다. 지금 이거 중성적인- 보시는 손가혁님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개딸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한데 정말 이름대로 2030 여성들이 주류인 건가요? 그 초기에는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20대, 30대 여성들이 개딸을 자처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구성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것 같아요. 2022년 당 대선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까지 이제 흡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개딸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개딸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 주변에는 별로 없던데요. 아니면 약간 샤이 개딸일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있어요? 내가 개딸이야 라고 하진 않는데 인터넷에서 싸운다거나 후원금 같은 것도 보내고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스며들어서 재며들어가지고 재며들었어. 갑자기 저한테 막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그 여초 커뮤니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활발하게 자기네들끼리 정치 활동하시는. 얘기를 막 맞아요. 하더라고요. 개딸 아시는 분 제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개딸이 사실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서 정치적 방패 그리고 그의 추진력을 제공해주는 존재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정치판에서 이 개딸이 행사하는 어떤 영향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개딸 이전에도 그런 팬덤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정치인 팬덤이 등장한 거는 이제 노사모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문파, 대깨문 뭐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이 생겼고 문자 폭탄이라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반대 목소리를 내면은 그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항의하고 후원금에 뭐 18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 뒤를 이어나간 게 이제 개딸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향이 커진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점점 정치인들이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최근에 이제 모경종 의원이 여야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나가다가 지금이 게임할 때냐는 이제 비판이 쏟아져가지고 결국 불참한 적도 있고 당내에서는 사실 정치가 이렇게까지 감시를 받아야 되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제는 뭐 발언이나 정치뿐만 아니라 누구랑 맘먹었냐 게임 한 판이냐까지 팬덤이 판단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야 스타크래프트 대회라는 게 있었군요.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네요. 검색해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은 진보 정치인들한테만 붙는 느낌, 약간 노사모, 달빛 기사단, 개딸이나 문파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보 정치인들이잖아요. 보수 쪽에도 보면 팬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박사모라고 불렸었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팬덤이 굉장히 컸었죠.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도 굉장히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고 어제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몰려오셨더라고요. 회사 앞으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거의 연예인이네요. 그렇게 그쵸, 네,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게 네. 이 사람들의 이 동력이 뭘까 참 궁금해요. 다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과몰입하게 만드는가. 연예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고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처럼 비슷한 뭐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보수도 이렇게 강성 팬덤이 있다곤 하지만 약간 입에 착 달라붙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커튼콜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커튼콜 촬영할 때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진보 쪽이 착 달라붙는 네이밍을 되게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맞아. 달빛 기사단 이런 거 너무 애니메이션 귀엽잖아요. 약간 진짜 애니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개딸도 너무 이제 딱 입에 딱 와우. 붙고.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팬덤 이름이 좋을까요? 거기도 뭐 있지 않아요? 위드훈. 위드훈이. 위드훈이. 훈이. 위드훈이. 네. 아이고. 맞아요. 그런가? 입에 착 안 달라붙는 느낌. 입에 안 붙어요. 솔직히 대깨문, 뭐 개딸 이런 거 개딸, 문빠 네. 약간 이런 게 딱 달라붙는데 네.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네. 도파민, 네, 도파민. 요파민. 다음에 출연해주시면 한동훈 전 대표님 네이밍을 하나 네이밍을 해드리는 해드리는 걸로. 컨설팅 해드리는 걸로. 네.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지층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개딸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도대체 민주당은 개딸의 어떤 것이 불편한 건가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누구도 대놓고 개딸이 문제라고 얘기 못 할걸요 아마? 왜냐면 바로 항의를 받고 또 사과를 하는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고 다음 공천에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특정 주자가 우선인지 강성 지지층이 먼저인지 저는 좀 요새 헷갈릴 정도거든요.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처럼. 리더도 약간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따라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야가 이제 3대 특검 연장을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다가 바로 다음날 번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병기
자기 원내 지도부가 발표까지 했는데 발표 날 저녁부터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이 격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을 보고 바로 다음날에 정청래 대표가 바로 뒤집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자기는 바로 발을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야 협상하면 당연히 원내 지도부가 정무수석실 통해서 대통령실에 사전 상의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렇게 협상하겠다고 보고하고 했는데도 지층들이 막 이제 난리를 치니까 바로 다음날에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대통령실은 발을 빼고 정청래 대표가 또 비슷했어요. 뭐 보고를 받긴 했는데 뭐 제대로 설명 안 했다는 식으로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뭔가 내용이 좀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야가 처음 이제 합의를 해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진척시킬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뒤로 더 냉랭해져가지고 지금 법안 통과도 서로 협조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저는 요새 뭐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강성 당원이 곧 국가 수준인 것 같아요. 대통령 위에 강성 지지층이 있는 네. 그런 형국이네요. 같은 민주당인데도 개딸과 문반도 좀 달라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개딸들이 선을 좀 긋는 모양새거든요.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는 건가요? 정권이 바뀌면 대상 자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사모는 대부분 이제 문바로 이제 바로 승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경쟁을 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친문 비문으로 이렇게 진영을 나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비문이었거든요. 당내 주류도 아니었고 지지 기반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러다가 2022년 대선 후보가 되면서 지지층을 흡수를 한 거라고 봐야죠. 문바는 지금 사실상 소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된 부분이 있을 거고 일부는 또 이제 개딸로 들어왔겠죠. 특히 2022년 대선 때 그 전에 이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한 게 바로 이낙연 전 총리인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후계자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경선에서 졌고 그때 또 책임론 같은 게 있었던 게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이낙연 캠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이제 그쪽으로 몰렸고 이후에 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보인 행보 자체가 결국엔 탈당하고 반명 선봉에 섰거든요. 심지어 올해 대선 때는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뭐 죽일놈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문바라는 층 자체가 거의 이제 소멸해 버린 거고 9월 달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봉화마을에 가서 같이 사진을 찍고 본인이 올려가지고 개딸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요즘은 이제 개딸 말고 청래당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성 팬덤도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청래당과 개딸은 같은 진영인 것 같은데 이 둘은 또 왜 갈라서게 된 건가요? 항상 정권이 출범하면 여당 내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보수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김무성 전 대표와 이제 공천 갈등이 2016년에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노무현 대 정동영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없어지고 그런 사태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상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은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 대표 지지층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옛날 노사모 회원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지지층도 있고 과거부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시원하다고 해서 좋아하던 개인 팬덤도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요새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씨 그 부분의 방송을 즐겨보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책이나 개혁을 추진할 때 있어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이제 국민 통합이 중요한 의제가 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혁 이슈에 있을 때도 덜 시원해진 거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선명하고 밀어붙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중도 쪽에 눈치도 봐야 되고 보수층도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개혁을 바라는 지지층 입장에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진짜 TMI인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청래 대표가 옛날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되게 네. 젊죠. 뭐지? 네. 네. 이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 후배 같은? 파릇파릇해 보이 저 같은 느낌이신데. 실제로 나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위인데 한 살 맞나? 한 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2007년 대선 때 그 정동영 대선 캠프에서 아마 같이 일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초선 의원이고 당의 공동 대변인이었고 이 대통령은 이제 선거에서 당선은 안 됐고 그냥 변호사
후보였으니까 정 대표가 말 그대로 더 위였던 거죠. 근데 뭐 사실 그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도 지금은 통일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뭐. 역시 정치 한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딸과 청래당 둘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인 거잖아요. 네. 이 내부 갈등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까요? 당정 갈등이 사실 초기부터 이렇게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이걸 좀 불식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대표가 뭐 요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주변에 알리고 있더라고요. 당정 갈등이 사실 정권 전부터 불거지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라든가 그 이후의 총선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개딸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좋은 이미지보다는 문자 폭탄 보내고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어떤 강성 지지층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뇌에 박힌다면서요, 네. 개딸.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항상 메시지도 그렇고 선명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친여성 정치인 이미지도 갖게 됐고 뭐 이미 굳어져 버려서 그거를 뭐 대체할 용어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개딸이 주류 이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차기에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개딸의 시대가 저물고 청래당 아니면 교육 지지층이라든가 새로운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뭐 또 신박한 워딩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은 인턴은 오늘 나눴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TMI 뭐예요? 항의를 할 때 후원금으로 18원 보내는 거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웠어. 보내시는 분이 다 약간 삐삐 세대여서 숫자를 되게 잘 사용하시는 막 4445원 보내고 막 이런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배워야겠다. 빠리빠리 이런 거. 파리파리. 야, 빨리빨리 오라고. 앞으로 또 정치권 뒷이야기, 소소한 TMI 궁금하시다면 정치 TMI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뭐 이런 거요? 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